네, 안녕하세요. 네, 정현의 가업승계 소장 정선입니다. 자, 오늘은 가족기업 학회 윤병섭 회장님 모셨습니다. 회장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오늘 저희 정현의 가업승계와 우리 가족기업 학회가 이제 업무 협약을 맺었잖아요. 그래서 학회와 함께 우리 대표님들의 승계 문제를 좀 더 원활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 우선 본인 소개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현재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에 지금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그래서 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를 아마 처음 듣는 분도 계실 수 있어요. 역사는 저들이 20년 좀 지났고요. 이게 아산 천안에 있는 호서대학교의 호서법인에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호서법인이니까 호서대학교랑 저들은 모두 형제간이죠. 그래서 그 있고 제가 그 학교에서 한 20년 정도 지금 근무했는데 주로 창업, 그다음에 이제 가족기업에 대한 승계, 그다음에 세무 문제, 그다음에 가족관계 갈등, 뭐 이런 부분들을 연구를 쭉 해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학회장을 이제 2년째 맡고 있습니다. 맡고 있어서 그동안에 이제 가족기업 학회의 회장을 역임하면서 뭐 이런저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는데 그런 내용들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이상입니다. 예. 네. 지금 가족기업 학회라고 하면 우리 또 용어에서 대략 느낌이 있기는 한데 좀 구체적으로 우리 학회는 어떤 일을 하는 곳인가요? 예. 그래서 우선은 가족기업이라는 용어가 좀 가족이라는 말이 들어가니까 굉장히 좀 인식을 나쁘게 하시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나보고도 그게 가족기업이란 용어보다는 뭐 다른 용어가 어떠냐고 얘기도 하셨는데 가족기업은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 공식 용어입니다. 용어고 이 가족기업의 용어는 뜯어보면은 가족과 기업이거든요. 그래서 가족이 경영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가족 경영, 기업 경영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보면은 두세 명의 그 가족 구성원들이 이제 그 기업을 이제 일으키는데 처음에 창업할 때는 그 형제간이나 아니면은 자식간에 아니면은 뭐 그다음에 부부간에 이렇게 사업을 시작하잖아요. 이게 크면서 이제 종업원들이 영입이 되고 그다음에 이 회사가 확장되면은 그게 중소기업으로 가고 중견기업 또는 대기업으로 크잖아요. 그럼 그게 대기업도 다 가족기업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구조를 보면은 가족기업이 거의 80% 넘어요. 네, 80% 넘고 이제 그 일부에서는 사실은 이게 정확한 통계가 아직 안 나와서 이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저희 모니터 화면을 보시는 그 기업체의 분들도 다 이게 본인뿐만 아니라 자녀나 부부가 같이 하면은 가족기업 아닌가요? 그게 중소기업은 거의 우리나라는 거의 100%가 가족기업이고 단지 나중에 전문 경영인이 영입되면은 가족기업이 아니지 않냐 생각하시는데 소유권은 가족이 갖고 있으면 그거는 전문 경영인은 월급 받고 일하는 분이지 그 기업의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가족기업이죠. 네. 예를 들면 삼성도 가족기업입니다. 현대 당연히 가족기업이죠. 그 선대의 사업을 물려받아서 그 자식들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건 가족기업이죠. 그런데 그 가족기업이라는 얘기를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기업체를 만나서 인터뷰도 하고 만나보면은 본인이 거기 그 2년 전에 아버지한테 사업을 물려받았지만은 본인은 전문 경영인으로 불러달라.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나라의 가족기업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가족기업에 대한 그 잔영, 그러니까 그런 나쁜 생각들을 갖고 계시는데 앞으로는 미국의 가족기업을 당연히 여기고 유럽이 가족기업 중심으로 회사가 운영 다 돼요. 그럼 유럽에서 여러분이 차고 되는 뭐 이게 그 자동차들도 유럽의 자동차들이 다 가족기업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게 좀 이렇게 인식 전환이 되면은 앞으로는 가족기업이라고 자신 있게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가 이제 학회가 가족기업에 대한 인식 전환은 제가 2년 동안 학회장 하면서 언론 인터뷰, 그다음 신문에 대한 기고, 그를 통해서 많이 해왔었어요. 그다음 지금 현재 중소기업 중앙회에서도 TV조선 통해 가지고 그게 그 가족기업에 대한 인터뷰도 하고 기사를 내보낸 이유고, 그게 지금 내가 학회장 하고 난 다음에 그게 그 아이디어를 줘서 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회에서는 그런 가족기업에 대한 인식전환 바탕 이런 것을 좀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러면서 이제 가족기업들이 가장 핵심 사항은 승계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사업을 자식들한테 잘 물려주고, 그냥 그 물려준다는 얘기는 편안한 상태에서 자연스럽게 넘겨주는 거예요. 그게 승계거든요. 거기다가 이제 불협화음이 나올 수도 있고, 다음에 이제 그게 그 승계에 대한 잡음이 나올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학술적인 연구를 통해서 뒷받침해주고, 그다음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례를 수집해서 그다음에 연구도 하고, 핵심 내용은 가업이 승계할 때 부드럽게 자연스럽게 승계를 도와주는 분야의 연구를 합니다. 더불어서 세무 문제가 이제 따라오는 거죠. 우리나라는 상속세에 굉장히 올인하고 있는데, 문제는 세금 문제 때문에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지금 현재 정부 정책을 봤을 때 아마 상속세 문제는 이제 조금 완화될 것 같고, 이제 세금의 문제는 어느 정도 안정이 되면은 그다음 본질적인 문제가 승계 문제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를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오늘 이제 그 정엘 연구소랑 가족기업 학회가 그러면 공동으로 할 수 있는 주제나 아이디어를 발굴하면은 좀 더 이제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아마 발전할 수 있는 속도를 좀 내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회장님께서 이제 가족기업 학회를 운영하시면서 많은 또 제도의 또 건의, 그렇죠? 우리 가업 승계에 관련된 이런 부분도 우리 학회가 계속 연구를 하면서 개선돼야 할 부분도 좀 국가에 건의하고 이런 업무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예. 해서 이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두 가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요. 하나는 순수한 학문적인 접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론적인 방향이나 이론적인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 그 학문에 대한 진전, 가족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내용들을 이제 살펴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 이제 그 이론들이 만나를 이제 그 설문조사하거나 표본조사해서 이제 그 통계적으로 분석을 해보고 이런 방향을 간다는 것이 이제 대체적으로 선생들이 그 하고 있는 연구 분야인데, 그런 내용에서 이제 지금 현재 가족기업의 방향이 어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가족기업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는 또 개별적인 기업들의 특수성이 있어요. 그 개별적인 기업의 특수성을 잘 담아서 좀 그 기업들이 가족기업에 대한 그 승계 문제를 잘 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는 거죠. 그 가운데서 어떤 문제가 나오면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이제 제도적인 문제거든요. 그 제도적인 문제는 이제 그 정부가 풀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도적인 문제를 풀 때 그 제도에 대한 문제, 그 제도 법률 문제를 부드럽게 풀어주려면은 그게 그 정부의 정책들을 살펴보고 그 정책에 맞추어서 지금 합리적인 그 제도 개선 방안이 뭔지를 그 학회에서 개선도 하고 제언도 하고 제안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그 해외의 흐름이나 국내 흐름으로 봤을 경우에 그런 게 아름다운이죠. 아름다운 그런 물림을 하기 위해서 정부가 무엇을 지원해주고 무엇을 도와줘야 될 것인지를 그 법률에 담아야 되는데 그 법률을 담을 때 이제 우리 학회가 이력을 담당하고 그 가운데서 학회가 조금 모자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학회의 교수님들이 사례 연구를 합니다만은 다 깊게 모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 정엘의 사례를 우리가 담아서 좀 이렇게 모으면은 좀 더 이제 합리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할 수 있고 그 도출한 개선 방안을 이제 제도에 담을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 학회에도 노력을 하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그 지금 승계를 앞두신 분들 앞으로 승계를 하셔야 될 분들 그리고 이미 승계를 하더라도 지속 가능 경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꾸준히 정부의 제도나 법률에 대한 흐름을 계속 이해하셔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가족기업의 역할도 있고 가족기업 할 일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 또 이제 실증적으로 실무적으로 이제 할 일들을 이제 그 정엘이랑 소통하면서 풀어나가면은 좀 더 이제 현안 문제 해결을 잘할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회장님 우리 가족기업 학회가 그 춘계, 추계 이렇게 학술 대회를 하잖아요. 네. 네, 이런 학술 대회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님이나 또 교수님들 뭐 이런 구성원들이 좀 어떤 혜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예, 그래서 지금 그 제가 취임을 하고 3번 학술 대회를 했고요. 요번 11월 29일 금요일 날 이제 학술대회를 4번째 합니다 해서 4번째 하면은 2가지 하나는 학술대회는 선생 교수님들이죠. 교수님들이나 아니면은 실무에 계신 분들이 가압, 승계, 가족기업 이런 세무론 다 포함합니다. 관련되는 내용을 그날 발표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발표를 하면은 그 자기가 갖고 있는 연구 성과를 발표를 하기 때문에 듣는 분들은 주로 이게 그 이해관계자 분들이 듣겠죠. 그 이해관계자가 논문을 가족기업이나 가업승계에 관련된 논문을 쓰고 싶은 학자, 교수님들 2번째로는 실질적으로 그 연구한 결과를 들으면서 실무적으로 자기의 사업에 그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가 없는지 또는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아이디어를 찾는 과정에서 본인이 갖고 있는 사업에서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확장을 하되 지금 현재 어느 방향으로 확장을 하면은 현재 추세나 흐름을 맞춰서 잘할 수 있는지 그런 시사점 그런 걸 얻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오시는 분들이 지금 저들 학회 회원이 지금 한 200명 가까이 됩니다. 200명 가까이 되는데 그 중에서 대학 교수님들이 한 100분 되세요. 기업체에 계신 분들이 한 100분 되셔요. 그래서 그 100분 그분들이 오히려 학술대회 해보면은 대학 교수님보다 굉장히 열성적이고 참여율이 더 높아요. 왜 그럴까요? 그분들이 와서 들을 게 있거든요. 듣고 자기가 이제 이게 사업을 구상을 하고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래서 가끔 이제 요 학술대 끝나면은 전화 오거나 아니면은 뭐 외부에서 가볍게 차 한잔 마시면서 얘기를 들어보면은 본인들이 불만이 많은 거예요. 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도 있고 또 심하면은 자식에 대한 불만이 많아. 아들한테 사업을 물려주고 싶은데 아들이 사업하기 싫다는 얘기죠. 왜 그러냐면은 과거에는 그 의무적으로 사업을 받아 했었어요. 요즘은 그 자녀분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시켰어. 그 다 전문가가 된 거예요. 의사가 되고 변호사가 되고 회계사가 되고. 의사, 변호사, 회계사만 해도 자기 먹고 사는데 문제 없거든요. 근데 아버지 골치 아픈 사업을 내가 왜 합니까? 안 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그 일례로 시화공단을 가보면은 시화공단의 뭐 사장님이 이제 한 분이 자기 그 자녀분이 의사예요. 의사인데 사업을 받을 생각을 안 한다 이게. 그래서 제가 그냥 해야 하지 말고 왜 해야 되는지를 잘 설명을 해서 그 사업을 물려줄 준비를 하시라고. 그 자녀분이 또 착해요. 자기가 개업한 병원을 문을 닫고 아버지 사업을 이제 물려받았어요. 물려받았는데 이분이 뭐를부터 시작했냐면은 첫 번째 공장을 한 바퀴 쓱 돌고 난 다음에 이 레이아웃이 잘 됐는지 기계가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는지를 뭐처럼 의사가 환자한테 청진기를 대고 어디가 호흡에 문제가 있는지를 짚는 거예요. 이 자녀분 아들이 그 짚어서 수정하고 개선해야 되던 방안이 외부에서 와서 컨설턴트들보다 더 정확한 거예요. 지금 그분이 이제 사업을 물려받은 지가 이제가 한 15년쯤 됐죠. 근데 지금 3배나 더 커졌어요. 3배 그 회배가 이상 3배 엄청 커졌다. 그래서 더 중요한 건 이런 얘기죠. 만약 그때 자식은 나는 아버지 나는 의사는 의사대로 하려고 자식은 나 뭐 때 회사 팔아버리겠다. 팔 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요? 회사 뭐 없어지고 다음에 그런 유사한 제품들을 누군가가 또 만들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은 승계를 앞둔 분들이 그런 고민들을 할 때 이제 아까 컨설팅이나 코칭이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물려주는 것인지를 잘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 학회에서 고민하는 거는 사실은 상속세가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거는 그 자기 사업을 물려줘서 이게 그 지속 가능한 성장으로 끌고 가는 게 중요하거든요. 일본을 보면은 일본이 역사가 200년 된 회사가 3만 개예요. 또 1000년 이상 된 회사가 8개, 9개 돼요. 우리나라는 아직 100년 된 회사가 12개밖에, 지금 언론사 포함해서 12개야. 그러니까 이제 곧 있으면은 이제 좀 더 늘어나겠지만은 그 사이에 100년 이상 된 기업들이 또 문을 또 닫는 기업도 나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듣고 계시는 분들은 자녀들한테 항구적으로 승계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은 두 가지가 하나는 자녀에 대한 교육. 그건 어릴 때부터 교육을 해야 돼요. 그다음에 그래서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는 것을 자랑으로 생각하고 자부심을 갖고 그런 교육. 두 번째로는 아버지가 아들한테 물려줄 때, 뭐 따님한테 물려줄 때 문제는 그게 강압으로 할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물려주는 방법. 그러니까 일선 후퇴 할 때도 아름다운 퇴장이죠. 그런 거를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제 그 논문 발표도 하고 사례 발표도 하고 또 그날 오시는 분끼리 또 네트워크 형성이 되니까 그분들이 또 이 얘기를 많이 해서 서로 의견 교환하면은 시자들도 많이 얻고 얻어가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학회에 요즘 참여율이 높아서 많이 오시고 그중에 몇 분들은 논문이 끝나거나 토론하는 시간에 자기의 고충을 얘기를 많이 해주면은 실질적으로 공개적으로 답변도 얻어가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학회가 활성화되고 학회는 학회대로 활성화되지만 또 참여한 분들은 나중에 얻어가는 것이 많으니까 그분들이 다음 기회를 또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순순한 거래를 만들어가면은 학회도 발전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도 자기 사업 아이디어도 얻고 그런 해안을 얻으면은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지금 학회가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보통 이제 회장님들이 승계에 대한 게 이제 큰 과제잖아요. 근데 주변에서 이제 뭐 이야기를 들어도 항상 이제 결정이 어려우시거든요. 그리고 또 컨설팅 하는 데서 이렇게 와도 아, 이게 과연 맞을까 이런 또 걱정을 많이 하세요. 뭐 그렇다 그러면 이런 학회, 이런 교수님들이 발표, 논문 발표 이런 거는 객관적으로 다 근거가 있고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좀 승계를 앞뒀다면 미리 이런 학술회를 통해서 학회를 통해서 공부를 하신다면 뭐 추후에 컨설팅을 받으시더라도 정확하게 방향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런 얘기죠. 이제 학교 선생들은 세 가지 불편부당해요. 누구한테 치우치는 거 없고 객관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로는 그게 자기 하는 분야가 정해져 있어요. 팔방미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 영역에서 연구를 깊게 하거든요. 세 번째로는 그러니까 이제 여러 교수들이 모여서 다양한 교수들이 모이면은 그게 이제 산업 전체를 이제 그게 설명할 수 있는 그런 로직이 되는 거죠. 세 번째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특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깊게 보고 지금 우리 학생들 중에 한 명이 사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사모펀드하고 가족기업에 대한 비교 사례 연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에 좋은 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은 사모펀드의 좋은 점보다는 가족기업이 좋은 점이 많다면은 사모펀드보다 가족기업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을 뭐 과거에 론스타의 먹튀 뭐 이런 얘기 안 하더라도 지금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연구도 하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은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도 대부분 다 이제 그게 가압승계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이 그냥 그 기업에 계신 분들이 한 1년 뭐 이렇게 하고 끝나요. 1년 하면 안 하는 것도 못해요. 왜냐면은 1년 동안에 밥 3번 먹고 4번 얘기하면 끝이거든요. 근데 대부분 그 대표이사님이나 사장님들이 본인이 제일 많이 안다고 생각하세요. 그건 틀린 말은 아니지만은 그 비전 아는데 그림자를 모르세요. 그 그림자를 컨설턴트들이 밝혀서 그런 부분들을 옅게 하고 고치고 없애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몇 년 오랫동안의 시를 갖고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속마음을 털어놓을 정도의 그 컨설턴트가 아니면은 컨설팅이 아니에요. 그래서 비용이 장기적으로 들더라도 그 비용이 나중에는 그 결산을 하면은 이익이 더 많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랫동안에 장기적으로 관계를 맺고 어려움들을 토로하고 법제도의 문제보다는 법제도 이외의 문제가 실질적으로 더 크잖아요. 그럼 내가 간단하게 예를 들면은 좀 시간이 갑니다만 이런 거죠. 아침에 집에서 본인은 회장이고 아들은 사장이에요. 그래서 사장한테 이제 사업을 물려주고 이제 본인이 이제 그 일선에서 물려나려고 그 밥을 먹다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의견이 안 맞아. 의견이 안 맞아서 이 다툼이 일어난 거죠. 그래 이게 아들 사장은 뭐 밥 먹다가 튀쳐나가고 또 그 물려줄 아버지 선대 회장은 화만 벅벅 내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오전에는 전화를 못하니까 오후에 나한테 전화 와요. 몹쓸 아들 놈 같으라고. 근데 내가 무슨 얘기 했겠어요? 당신이 잘못했다. 참아라. 그 참 올린 자를 3번 내새기고 어차피 그분이 내보다 나이가 그렇게 많잖아요. 그 비슷한 연배니까 편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몇 년 뒤에 당신이 손 떨리면은 그것도 손 떨리는 손으로 기계 만질 수 있겠어? 그때면 입만 살아서 그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겠어?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양보하고 아예 안 되는 것들 좀 문제되는 부분만 지적해 주라. 그리고 사무실에 나가지 마세요. 집에서 있거나 아니면은 다른 자선사업 봉사활동하고
그럼 시간도 잘 간다. 내가 이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그런 것들이 갈등의 발단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편안하게 컨설턴트한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얘기할 수 있다면은 그 컨설턴트는 여러분을 확실히 도와줄 수 있어요. 그 정도는 이제 신뢰가 없으면은 컨설팅이 안 되고 신뢰가 없으면은 내 속마음을 얘기를 못하면은 실질적으로 시원한 답을 못 듣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피상적인 얘기 들어봐야 아무런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관계를 맺으려면은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고 신뢰 자산, 신뢰 자본을 바탕으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이제 방향을 설정해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대부분 제가 이제 그 외부의 그 중소기업의 사장님을 만나보면은 컨설팅 비용 얘기해요. 그 비용 비싼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은 해외의 컨설턴트들이 국내에 들어와서 지금 컨설팅 하면서 받아가는 돈, 그게 그 천문학적 액수를 생각하면은 아마 입을 못 다물 거예요. 왜 중소기업 하신 분들이 그런 데서 이제 너무 예민하면은 실질적으로 자문이나 코칭이나 컨설팅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승계와 맞물려 있다 그러면은 쉽지 않다고요. 그래서 속마음을 다 털어놓고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해답을 솔루션을 얻는 것은 대화를 통해서 하고 마음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이제 잘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 학생들한테 주는 과제 중에 하나가 불교 용어에서 나오는 마음 챙김이에요. 마음 챙김. 마음 챙김 중요해요. 두 번째로는 이제 그 불교 용어에서 파생된 거지만은 그런 마음 챙김을 통해서 이제 믿음이나 신뢰를 어떻게 연결시킬 것인지를 고민하고 이 믿음과 신뢰를 누구한테 제3자한테 넘겨주는 게 아니라 자기 자녀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거기서 자녀는 믿음과 신뢰를 받고 뭘 합니까? 철학을 만들고 가업을 받을 준비를 하고 거기서 기업가 정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가 정신 지수가 자꾸 내려가고 기업가 정신이 약하게 된다고 얘기하는데 기업가 정신이 약하다는 이유는 뭐 지표의 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세요. 학자들이. 제 생각으로는 그 기업가 정신 지수가 떨어지고 무너지는 가장 큰 문제는 신뢰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어떻든 자녀분들은 똑똑하다고요. 공부도 많이 했고 믿고 맡기면 됩니다. 근데 그게 안 된다고. 그래서 아침에 너가 다 해놓고 난 다음에 오후에 와서 가져봐. 그러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 너가 다 해놓으면은 3년 동안에 챙길 일이 없어요. 근데 3년 동안 넘어가면은 그 다음에는 그 회사가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거꾸로 말씀드리면은 며느리가 시집 오면은 이제 그 친정의 어머니가 얘기해요. 저기 시집 가서 입 3년 닫고 귀 3년 막고 눈 3년 감으라 해요. 왜 그럴까요? 비교하지 말고 그 기관의 그 시댁의 간섭 문화를 그대로 받으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3년 지나면 다 안단 말이죠. 그때는 이게 이런 부분은 좀 잘못했다,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다. 그 3년 전에 하지 마라. 거꾸로 이게 성계의 문제 오면은 물려준 아버지는 자식들한테 물려줬으면은 3년 동안에 입 닫고 귀 막고 눈 감으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려요. 그렇게 해야 성계가 온전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뭐 이제 두서없이 말씀을 드리긴 드리는데 그런 과정들을 이제 우리가 학회에서 학문으로 담고 컨설팅의 이 역할을 이제 우리가 증진시켜주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윤병수 회장님은 가업승계 관련해서 또 가장 많은 논문을 또 쓰신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장에서 또 이렇게 기업인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느끼신 부분을 오늘 말씀을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가족교육 학회가 뭐 앞으로 나아갈 방향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해서 이제 이때까지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그 내용을 요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 학회가 발전하고
학교가 성장하려면은 저는 세 가지 정도의 역할을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아직 가족기업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아직 부정적인 인식에서 많이 벗어나지 못했어요. 몇 년 전보다는 좋아지긴 했는데, 그래서 인식 전환을 계속해서 가족기업에 대한 역할 증진에 대한 그런 방향을 수립해서 이게 그 학회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런 과정에서 그 가족기업들,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사장님들이 느끼는 애환이 많아요. 승계 과정에서 그런 애환들을 승계 과정에서 느끼는 애환들을 좀 이렇게 덜어줄 수 있는 방법, 개별로도 뭐 이제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만은 더 중요한 건 정책, 제도, 다음 규정, 법규 부분들을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고쳐서 이 승계를 좀 부드럽게 유연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그게 밑받침을 학회에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과정들이 결국은 이제 그 제도하고 규정, 법규로 모아지는데 그 과정에서는 지금 역할을 할 기관들이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재정부, 그다음 금융위원회 이 정도의 그 정부 기관인데 그 기관들의 산하 관련 기관이 이제 뭐 중소기업중앙회라든지 뭐 이런 그 단체들이지 않습니까? 그 단체들이 제도를 개선하거나 이제 그 법규를 만들고 할 때 저들이 또 이제 학문적인 뒷받침을 해주고, 그다음 그 뒷받침으로 제도 개헌인 제도에 대한 개선에 대한 제언, 그다음 그 시사점을 들여서 그분들이 왜 이 제도를 개선해야 되는지에 대한 당위성 그런 부분들을 좀 더 이제 정리하면은 되지 않을까. 그런 방향으로 이제 학회를 운영하면은 다음에 그 회원들한테 우리가 상대적으로 드릴 수 있는 것이 그런 바탕으로 회원들이 이제 그 학회의 활동에 또 도와주시는 거죠. 일조하시는 거죠. 회원들은 와서 본인들이 한 개별 사업에 대한 힌트나 아이디어나 시사점도 얻을 수 있고, 그러면 그 사로 어떻습니까? 소통, 네트워크 형성되는 거죠. 그러면은 좀 더 많은 분야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다차원 형태의 그 활동을 하고 엮어 나가면은 상호 윈윈 이게 그 발전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이제 추진할까 합니다. 네, 우리 가족기업 학회의 앞으로의 이제 우리 대표님들을 위한 도움이 기대가 되고요. 우선 이게 회원 가입은 뭐 기업인, 뭐 교수님만 할 수 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그 주로 교수들은 뭐 일반적으로 논문 쓰고 하니까 회원 가입이 편안한데 일반 기업체나 아니면은 이런 분들은 불편하게 느껴요. 이제 그 회원 가입에 대한 게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들 학회 회원 가입하면은 가입 신청서에다가 가입비 그 3만 원 내시면 돼요.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그 나중에 임원되거나 아니면은 있을 경우에 이제 임원마다 이제 이사는 5만 원, 그다음에 이제 그 부회장은 30만 원 이렇게 등급을 두고 각 그 회비를 받고 그 회비 가지고 이제 우리 학회가 운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에서는 이제 뭐 비용에 대한 부담이 없고 또 한 가지는 저도 학회에서는 그렇게 십시일반 돈을 모아도 논문을 발간하고 다음에 학술대회 하면서 들어가는 부대 비용들을 다 감당이 안 돼서 또 이제 그 회원들 중에서 이제 그 일부 조금 이제 여유가 있거나 아니면은 적극적인 회원들한테 좀 더 이제 도네이션도 좀 받고, 근데 저들이 이제 받는 그 돈은 기부금법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영수증을 발행하면은 전액 다 이제 그 기부해서 이제 세액공제 일부 공제죠. 전액 공제가 아니고 일부 공제 하는데 도움이 돼요. 그래서 저들도 이제 지금 학회가 이제 그런 운영을 빡빡하게 하는 이유는 저들 통제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중소벤처기업부의 결산보고서에서 사업보고서 제출하고
다음에 국세청에도 이제 저들이 국세청이 산하 지방청이죠. 지방세무서에도 저들이 관련된 자료도 보고하고 특히 기부금 관련되는 거는 지금 저들 홈페이지에 올려놓도록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홈페이지에 안 올리면은 그 관련 기관에서 전화 와요. 왜 안 올리느냐고. 그래서 저들도 이제 혼나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입출 관계를 명확히 합니다 하고 내부적으로도 감사가 있어서 이 저들 감사가 공인회계사예요. 그래서 이 회계사 감사도 받고 뭐 그런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투명성 문제는 뭐 이제 담보가 되고 두 번째로는 그런 과정에서 이제 기부 형태로 내주신 분들은 그걸 영수증을 받아서 다음에 이제 그 국세청으로부터 공제도 받고 그렇게 해서 저들이 살림을 살아가는데 이제 해보면은 과거보다는 어려운 얘기가 이제 뭐 명색이 이제 김영란법이라 하나요? 그런 법에 의해서 굉장히 투명성을 많이 강조하기 때문에 저들도 이제 그 영수증 증빙 서류 알뜰하게 다 챙깁니다. 그리고 그 증빙 서류 챙기기 어려우면은 학회 법인 카드 못 써요. 나중에 그게 또 이제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노력도 하고 그래서 그런 데 대한 비용의 문제는 뭐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그게 마음의 문제잖아요. 아, 내가 이 학회에 지금 도와줘서 내가 얼마나 얻을 게 있는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게 그만큼 이제 보답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학회는 이제 영리법인이 아니고 이 학회가 비영리법인이고 지금 사단법인이기 때문에 법률에 의해서 엄격히 통제를 받고 그런 과정에서 이제 프로세스를 다 밟아서 그런 거는 뭐 걱정 안 하시는데 대부분 제가 보면은 열의가 있고 없건 차이는 이제 우리가 느끼죠. 그렇지만은 학회 차원에서 이제 그 강제로는 못하니까 권유 정도 하고 그리고 권유 안 되면은 뭐 이제 그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아마 그렇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 앞으로 비전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이제 발전을 하려면은 구성원들의 역량, 우리 구성원들이 대학 교수들이죠. 그 대학 교수들의 역량, 이 역량을 같은 회원이지만은 기업에 이제 이게 나눠주고 공유하고 베풀 수 있는 그런 방법. 세 번째는 그게 선순환되도록 자꾸 활동을 활발히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을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아마 나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마 현장에 계신 우리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 뭐 현재 제도의 좀 어려움, 또 부족함 이런 거를 많이 느끼실 텐데 그걸 뭐 혼자만 계속 얘기하셔도 개선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학회를 통해서 의견을 이렇게 주시면 또 교수님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연구할 거고 또 이런 논문을 통해서 제도 개선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회비는 일반 회원은 그럼 3만 원인 건가요? 네. 일반 회원은 3만 원이 회비인 건가요? 일반 회원 3만 네. 원이죠. 회비 3만 원. 가입비 3만 원에 회비 3만 원, 해도 6만 원 되죠, 이제. 네. 가입비는 뭐 가입 한번 하면 뭐 되는 거니까. 그러면 그게 월인가요, 연인가요? 연간입니다, 연간. 근데 가입비 첫 해는 가입비 3만 원에 회비 3만 원이고 그 다음에는 그냥 회비 3만 원. 매년 3만 원 내면은 네. 와서 책 받아 가시죠. 또 뭐 이제 책은 이제 논문집이죠. 논문집 받아 가시죠. 가업 승계 관련된 네. 가족 기업에 관련된. 그 논문집 받아 가면 논문집 요즘 이제 그 출판사에 맡기면은 그게 한 2만 원 정도는 줘요. 그게 우리가 이제 그 발간 비용이 그다음에 이제 그 위에 뭐 부대 비용 나오고 이제 어떨 때는 점심도 대접하고 상황에 맞춰서 그 실질적으로 일반 회원들 회비 3만 원 내면은 그게 추계 학술제는 2번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2번 출석하더라도 최소한 자료나 뭐 이것저것 가져가면은 금액 따지는 게 좀 미안합니다만은 10만 원 훨씬 넘어요. 그러니까 그 차액 모자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외워야 되는데 외우려니까 이제 좀 도움 좀 필요하고 그분들한테 이제 그게 좀 도와주세요 부탁도 하는데 그게 이제 그 금액으로 따져서는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부탁 정도 하고 그다음에 더 이상 또 하면은 또 이제 그 서로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상 강요는 안 하는데
자발적으로 이제 해주면은, 그래서 작년하고 올해 자발적으로 꽤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학회를 풍성하게 했는데, 최근에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요즘은 좀 뜸해져서 그래도 뭐 여전히 하실 분들은 하니까요.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학회가 점점 더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셔야 우리 가업승계하는데 또 제도 발전에 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영상 하단에 저희가 그 학회 홈페이지 링크를 올려서 예. 회원 가입을 원하시는 분들은 가입하실 수 있게 그렇게 안내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조금 늦긴 했지만 지금 추계 학술 대회가 이번 달에 있죠. 예. 네. 29일 있습니다. 29일. 지금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의 상생룸에서 네. 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회원 가입과 또 요번에 학술회도 원하시는 분들은 예, 같이 예. 신청을 해주시면 고맙죠. 네. 그러니까 저도 춘계 학술대회에 참여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그런 교수님들의 논문 발표 그 부분도 많이 도움을 됐고요. 저희는 또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니까 지금 제도가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다 보니까 문제가 아직도 많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발표를 하면 교수님들이 그걸 토대로 해서 또 논문 해주셔서 또 제도 개선에 도움을 주신다고 하니까 좀 크게 보람을 갖고 열심히 참여하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해서 네. 저들이 이제 사무국장이 이제 그 명지대 지금 교수하고 있는데 거기를 통해서 이제 여기 그 회원가입 신청서 하셔도 되고요. 그날 당일 학회 오셔서 하셔도 되고 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하셔서 더 중요한 거는 회원 가입해서 내가 이제 그 더불어서 내가 사업을 확장하고 키울 수 있는 모멘텀 기회를 만든다고 생각하시면은 아마 이제 그게 그 좀 더 유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고 지금 학회에서도 오늘 이제 그게 그 정혜랑 업무 협약을 한 이유는 그게 그 제가 모멘텀이 실사구시예요. 학회의 실사구시는 이 다산 정약용 선생이 쓰는 표현이었는데 저들이 쓰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거기 그 방 안에 앉아서 논문만 쓰면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방 안에서 논문 쓰고 공부한 내용을 굿이 실질적으로 밖에 나가서 이제 그게 그 좀 현업에 계시는 분들한테 도와주자, 베풀자 그런 뜻이 있어요.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생들이 학문적인 측면에서 이론적인 측면이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현장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정혜리랑 같이 정혜리에 갖고 있는 노하우나 정혜리에 갖고 있는 네트워크나 정혜리에 갖고 있는 그런 그 지식을 믹스해서 이제 그 실질 도움을 주면은 유익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오늘 협약을 했고요. 이런 과정에서 이제 학회의 회원들뿐만 아니라 회원이 아니신 분들도 더 많은 분들이 회원으로 가입하셔서 지금 나름대로 본인들의 역할을 또 하나는 요 지금 얘기가 길어집니다만은 그런 그 역할을 통해 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그 비전을 또 제시할 수 있어요. 작년 가을에 추계학술대회인가요? 그때 회사에 저는 성공한 사례보다는 실패 사례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그 사업을 물려받았는데 법 제도를 잘 몰라서 승계를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세금 문제하고 맞물려 가니까 결국은 그게 회사를 팔게 되는, 그걸 팔게 돼서 이제 그 이분은 돌아가셨는데 이분은 아들이 없어요. 딸한테 물려줬는데 이 딸이 빚하고 뒤에 뒤처리만 덥석 받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게 마무리한 것들, 그 다음에 이제 그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이제 그동안에 승계에 대한 문제점들, 그런 문제를 가지고 이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들을 가지고 지난번에 저들 학교에 와서 발표도 하고 했는데 상당한 호응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이 용기를 내서 나오는 거죠. 자기가 자랑할 게 뭐 있습니까? 망했는데.
그래도 용기 내서 나와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그분은 도와주고 싶은 생각이 나서 우리 학술대에 발표됐지만은 주위에 몇 군데 전화를 해서 이런 분 얘기 들어봐라. 그래서 그분들한테 얘기도 듣고 아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는 거를 그분들도 거꾸로 교수들이 느끼는 거예요. 느끼고 또 공감대 형성도 하고 그렇게 한 적이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저들 학회도 그런 과정을 이제 선순환 고리를 자꾸 만들려 해요. 하면은 참여하시는 분들이 누구든지 와서 그 요번 학술대 29일 날 학술대회는 대학생들 이제 부릅니다. 그 대학생을 이제 그 창업 동아리에 세 팀을 불러요. 그래서 걔네들이 의기양양하게 이렇게 창업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하지 않았잖아요. 그렇지만은 대학생들한테 용기를 북돋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걔네들 보고 이제 창업에 대한 그 바람직한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분들도 걔네들 스스로 창업하는 데 있지만 한 팀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혀 준비가 안 됐어. 아버지도 아직 젊고 대학생이니까 자기도 젊고 그렇지만은 공감대 형성 언젠가 내가 크면은 아버지 사업을 물려받을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회사 가서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내가 무슨 조언을 하냐면은 아버지한테 가서 일하지 말고 다른 데 가서 일하고 거기서 뭐 너가 창업을 해보든지 다른 데 가서 일을 하든지 경험을 쌓아서 그 경험을 자기가 아버지한테 사업을 물려간 다음에 좀 이렇게 접목해라. 그런 쪽으로 조언도 하고 자문도 합니다 해서 어떻든 다양성 그러니까 대학생 다음에 회사에 다니시는 분 다음에 이제 대학 교수도 전공이 다 틀리잖아요. 지금 오는 회원 중에서 심리학 교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안 모셨는데 지금 모실 분이 여기 그 의대의 의사 중에서 정신과 의사를 내가 모실래요. 그 정신과 의사를 왜 모셔야 될까요? 정신과 의사가 뭐를 보면은 사람의 마음을 분해를 잘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통해 가지고 아버지 마음, 아들 마음을 잘 연결시켜서 이게 합리적인 승계가 일어나도록 그러면은 그분들이 관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도 모시려 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가업승계에 일어나는 게 가족교육 학회가 경영학 교수뿐만 아니라 사회학, 심리학, 정신분석학 이런 교수들 다양성이 모이면은 뭔가 좀 더 합리적인 그 개선책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여러분들께서 이제 회원 가입하시고 또 회원 가입 안 하시더라도 한번 맛보기로 와보셨잖아요. 한번 와보세요. 그러면은 야 이렇게 돌아가고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은 그 다음에는 내 필요하다 그러면은 회원 가입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번 하시면은 나름대로 역할도 있고 제가 학생들한테도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용기도 북돋아주고 그분들이 이제 그 마음만 뭐 이게 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또 이제 그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격려도 하고 그 기회도 주고 그런 기회가 개인별로도 주지만은 여러 학술 단체에서 많은 회원들 모아놓고 박수 한번 쳐주고 하면은 그분들이 용기를 내잖아요. 우리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회장님, 이번 축의 학술대회가 11월 29일 금요일 29일 네, 금요일 2시부터 시작하나요? 예, 2시부터 1시 반부터 지금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해서 지금 이제 프로그램을 좀 말씀드리면은 11월 29일 다다음 주 금요일 날 1시 반부터 중소기업 중앙회 여의도입니다. 여의도 중소기업 중앙회 2층에서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논문 발표를 좀 하고 그럼 가는 과정에서 이제 개인 생각도 담고 지금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물론 이제 회원 가입 전이라도 이번 축의 학술대회에 참여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요. 저희 영상 하단 설명문에 신청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회장님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승계를 앞둔 대표님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경청해 주셔서 고맙고요. 그 한번 이게 그 첫 술에 배부르지 않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듣고 다짐을 하고 그런 가운데서 이제 그 발전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런 가운데서 조금 더 발전 지향적인 것,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무엇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그런 생각한 기회가 됐으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